이제 그러면 조금 이제 안 보였으니까 오늘은 이제 이분의 이름에서 정관과 편관이 많아서 오늘 정관과 편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또 갑자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관 팔은 이제 선비고 그 다음에 이제 장군이죠. 장군. 진짜 그림에서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은 잘 들리신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이제 지내시다가 외국에 나가서 한국 유학생들 상대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친구들이 이제 자녀 유학 문제로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것을 보고 이제 구경 갔어요. 구경 갔다가 그곳에서 한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고 나도 자녀 유학도 시키고 또 사업도 할 수 있으니까 생활이 안정되겠다 이래서 이제 외국에 나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잘 들린다고 하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이름에서 보면 이제 조금 약간 문제가 있어요. 자, 이름에서 보면 이분이 선천운에 편관이 두 개가 중첩이 됐죠. 그리고 3, 4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이름 중심에서 8이에요. 8이고 7이고 또 여기 7, 7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7이 있고 여기도 8이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전체적으로 좀 약간 7, 8이 많죠. 물론 이분 전체 이름에서 보면은 뭐 90이 569 그걸 했으니까 이름에 그 배합은 잘 되어 있죠. 또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죠. 재물이 극을하고 또 남편과의 해로하지 못하겠다. 그런 것도 이제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이름이죠. 우리가 또 잘 나갈 때는 이럴 때는 이제 본인이 잘 참고 살죠. 근데 끝에 가서 이렇게 3, 4가 7, 8을 만나고 있으니까 남편과 해로할 때 좀 문제가 생기겠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죠. 근데 이제 이분이 외국에 나가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지냈어요. 그럼 이제 생활비도 남편이 좀 보내줬어요. 왜냐면 아이를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름에서 남편하고 헤어질 수 있는 이런 3, 4와 7, 8을 만나고 있다는 이름이기 때문에 제가 남편과는 좀 안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남편하고 별거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잠시 별거 사이도 별로 안 좋으니까 이참에 아이를 핑계로 이제 외국에 나간 거죠. 예, 우리 허니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우리 정혜만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조금 선생님들이 조금, 바빴죠. 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을 때도 사이도 안 좋았는데, 이제 아이 교육을 핑계로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니까 남편이 생활비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또 좀 벌고, 이제 한국 유학생들 상대로 해서, 그래서 이제 살았는데, 이분이 이제 잠시 별걸 한 것이 외국에서 오랫동안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이제 이혼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혼을.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자녀가 이제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게끔 하자. 이제 아빠는 이제 그렇죠.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으니까. 근데 엄마는 또 아빠하고 합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를 그 외국에서 이제 교육을 대학까지도 마치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아이는 그 곳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외국이라도 다른 이제 서양의 조금 이제 선진국보다는 조금 떨어진 그런 외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 끝나고 대학을 더 다른 선진국으로 이제 공부하러 가겠다고 해서 이제 또 고민이 되는 거죠. 아이를 외국에다 보내고 자기는 한국으로 갈 것이냐. 왜 남편이 생활비를 못 대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녀는 지금 사는 곳에서 외국으로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 엄마도 이제 따라가야 할지 한국으로 들어가야 할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름에서 이제 선천수에서 이렇게 7, 8이 많으니까 외국에서 또 이제 다른 남자를 또 만난 것 같아요.
음, 이제 조금 살짝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관계를. 그런데 이제 남편하고 이혼한 관계가 아니니까 이제 대충 이제 어느 정도 만나고 이제 헤어질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원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에 이렇게 중심수가 또 7, 8이고 또 이렇게 이름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6, 8이고 그러면은 이런 분은 원래 결혼을 했을 때 이혼 생각을 금세 하진 않아요. 그래도 남편한테 잘 맞추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별거를 했는데 외국에 나가서 그냥 한국에서 너무 불편하니까 이렇게 오래 사느니 아이 핑계로 떨어져 나가면 좀 관계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이제 외국에 나간 거죠. 그런데 이제 떨어져 살면서 다시 좋아지겠지 했는데, 다시 좋아지겠지 했는데, 이렇게 그랬는데 결국은 어때요? 이름에서 이렇게 3하고 7이 만나니까 어 자기는 좀 떨어져 살면 좋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공부시킨다고 하는데 이제는 합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이름에서 이렇게 3, 4가 7, 8을 만나고 있을 때 일어나는 그런 심리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한글 상명하기 사주를 접목해서 사주의 육친 원리를 접목해서 우리가 통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겁재가 6을 만나니까 6을 만나니까 어때요? 겁재가 6을 만나니까 또 재물을 극을 하죠. 재물을 극을 하니까는 이분이 지금 그때 2년 전에도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한국의 사정이 좀 안 좋아지니까 외국으로 유학 오는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기로에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분의 그래서 제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래는 이런 이름은 사업성하고는 조금 관련이 약하죠. 우리가 사업은 어디예요? 여기 3, 4, 9, 5, 6 이쪽이 더 사업성이 강하잖아요. 이쪽은 어때요? 사업성하고 좀 인연이 멀죠. 근데 이름이 어때요? 전체적으로 또 균형이 잘 되어 있을 때는 또 신강하고 강하고 그럴 때는 또 이 관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지만 또 돈을 모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굉장히 돈에 대한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요. 자기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해요. 돈은 돈을 많이 욕심낸다고 해서 돈이 지켜지는 게 아니다. 사주에 따라서 틀리지만 또 이름에 따라서 틀리지만 이름 구성이 잘 되어 있으면 어때요? 재물이 나갈 것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지고 성격을 보는 거죠. 이분은 성격이 어때요? 그렇게 돈을 헝청망청 쓸 사람은 아니고 또 자기 딴에는 알뜰하게 하려고 하죠. 알뜰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름 자체에서 보면은 원래 사업성인 에너지는 약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성인 에너지는 3, 4, 5, 6이 더 발달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동양의 그런 우리 명리가 동양의 성격학이죠. 사주 원리가 동양의 성격학으로 우리가 이름을 감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의 성격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명리의 육친 해석으로 우리 한글 성명학을 사주 명리의 원리를 접목했기 때문에 이름을 가지고 운명을 예측할 수 있다. 근데 이분의 이름에서 보면 정편관이 너무 이렇게 혼잡이 돼. 이것을 혼잡이라고 그래. 77이 중첩이 됐죠? 또 이름의 중심수가 8인데 여기 7이 또 있죠? 또 여기 또 7이 있죠? 8이 있죠? 이렇게 되면 이걸 혼잡이라고 그래요. 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7, 8이 혼잡되어 있게 되면 여자 입장에서 이성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8이고 편관은 7로 나타나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명리에서 나오는 원리죠. 어떤 경우에 보면은 이제 저한테도 이제 뭐 이렇게 사주하고 이제 이름하고 이제 같이 이제 결부시켜서 이제 상담을 할 때 보면은 우리가 뭐 사주를 보지 않고 이름을 이제 감명하고 사주를 보지 않고 이름을 이제 장명도 한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주를 보고 항상 하지만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정관이라는 거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굉장히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명리에 다 원리가 있잖아요.
왜 7이냐? 왜 8이냐? 이거죠. 우리가 그랬을 때 이 원리가 뭐예요? 여기 목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금이라고 써있죠? 금이 7과 8인 거예요. 그러면은 간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경금은 7이고 평간이니까 7이고 간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신금을 갖다가 8이라고 하거든요. 정각. 그러면 간목일간과 십성을 가지고 우리가 일간의 심리를 알아보는데 여기서 십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 2, 3, 4, 5, 6, 7, 8, 9, 0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성을 가지고 인간의 심리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동양의 이제 성격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양의 성격학에서 이분이 지금 현재 이름에 7, 8 이렇게 많잖아요. 우리가 7이라고 하는 것은 비견을 극을 하고 8 정관은 뭐예요? 겁재를 극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평간의 공통점은 뭐냐 이거죠. 정관이나 평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간목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성. 간목은 1이잖아요. 간목을 만났을 때 1. 그러면 그 운동성을 보면 직진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럼 나무가 심었어. 그럼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위로 솟구치는 거죠. 위로 솟구치니까 그 나무 입장에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위로 솟구치는 것처럼 앞으로 직진이니까 우리가 1이라는 숫자가 어때요? 솟구친다 이거죠. 위로 자꾸 나아가려고 한다 그죠. 앞으로 자꾸 나아가려고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우두머리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7은 뭐예요? 경금은 물러서는 거예요. 물러나는 거. 그래서 7은 나아가고 7은 물러나고 1은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1은 봄이고 화는 여름이고 이 톤은 우리가 한절기죠. 그리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을에 보세요. 봄부터 여름까지 위로 막 솟구치잖아요. 나무가 그냥 쭉쭉쭉 뻗고 또 가지도 위로 막 뻗치고. 그래서 우리가 목화는 뭐예요? 목은 위로 솟고 화는 확장하는 거. 그래서 1, 2는 솟구치는 거. 앞으로 나아가는 거. 화 3, 4는 보다 확장하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가을부터는 어때요? 물러나는 거예요. 수렴이라고 하죠. 수렴. 인간이든 자연이든 본능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좋아하지만 뒤로 물러나는 것은 안 좋아하는데 1, 2는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3, 4는 확장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7, 8부터는 뭐냐면 이제는 물러나는 거예요. 봄부터 여름까지 점점 더워졌다가 가을이 뭐야? 금이잖아요. 금부터는 어때? 여름이 끝나고 다시 그 더웠던 음양 우리가 1, 2, 3, 4 목화는 양이잖아요. 양이니까 어때? 점점점 우리가 더워지죠? 가을부터는 뭐예요? 추워지기 시작하니까는 가을하고 겨울은 그러니까 금수 이거는 음이에요. 그랬을 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확장하는 의미가 있고 솟구치는 의미가 있지만 이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어때요?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을은 어때요? 이 봄,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여름에 이제 과일이 막 열리다가 단맛이 막 열리다가 가을 되면서 딱 추위가 서리가 탁 내리면서 단맛이 거기서 딱 그치면서 그다음에 어때요? 그것이 농축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인간이든 자연이든 누구든지 다 본능이 앞으로 나아가는 걸 좋아하죠. 그렇지만 뒤로 물러나는 것은 안 좋아하지만 너무나 앞으로 나아가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조절이 뭐냐? 그것이 우리가 7이에요. 8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7, 8을 갖다가 우리가 뭐냐? 억제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름에서 7과 8인 그 관성이 다스린 성분 이름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물러날 줄 모르는 거죠. 물러날 줄 모르고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7과 8 관성인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또 이름이 없으면 본인 스스로가 다스리려고 하지 않아요. 절제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욕심낸다고 해서 그 돈이 다 내 거가 안 되거든. 절제는 뭐다? 요 정도 선에서 내가 뭐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사람 의견과 내가 더 나아가려고 하는 이 욕심을 절충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을 잘 지켜야
우리가 돈도 모아지는 거예요. 사주가 이름이 잘 발달되어 있을 때 어때요? 관성도 이름에서 잘 되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재산을 지켜주는 건데 그 규율을 안 지키고 법을 안 지키고 계약서를 안 지키고 그냥 막 공수표처럼 남발하고 통보식으로 하면 어때요? 분명히 이 테두리 안에 이 무리가 있으면 이 대중이 있잖아요. 대중들은 어때요? 대중들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사람 같은 경우는 대중들한테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법이고 계약서죠. 계약서가 뭐예요? 이거 구공이잖아요. 법을 지키면서 계약서에 이 법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이 돈도 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이 7, 8을 뭐라고 하냐면 이름에서 7, 8은 간성이고 그것이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참지 못하고 꼭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뭐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에 7, 8이 없는 사람은 아나무인이야. 무인, 우리가 사주에서도 무인일주가 있잖아요. 근데 무인일주는 굉장히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이게 아나가 뭐냐 이게 이제 법을 안 지키는 그런 의미가 전체적으로 아나무인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당연히 하고 싶은 거 당연히 해야 되지 참지 말고 그렇지만 그런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이 이름에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안 되는 것을 참지 못하고 하는 거 그걸 하면 안 돼. 그게 뭐예요? 이름에 우리가 간이 없는 사람 7, 8이 없는 사람들은 횡단보도에서 지금 빨간불이야. 빨간불이면 서야 되잖아요. 건너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고 지금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어때요? 그냥 막 뛰어가다가 갑자기 어디서 차가 나오면서 부딪히면서 다치는 거죠. 그래서 또 잘못되는 것도 참지 못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조절이 안 되는 것도 이름에서 이렇게 7과 8이 없는 사람 또는 너무 많아도 발전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7, 8이 너무 많으면 어때요? 이름에서 내 자신이 극을 받잖아요. 극을 받으면 비관이 돼. 그래서 이 사람도 7, 8이 많으니까 어때 남편한테 자꾸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한테 너무 극을 받는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애들 같은 경우도 어때요? 극을 받으면 애도 싫어해요. 극 받는 게 뭐야? 엄마한테 잔소리 듣는 거고 아빠한테 꾸지람 듣는 게 그게 극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의 잔소리와 아빠의 꾸지람을 받고 자란 자식하고 오냐 하면서 자란 자식은 또 차이가 있죠.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잘 되어야 되지만 그래서 이름에서 이렇게 7, 8이 제가 이제 이분은 그래서 그때 저한테 이제 이런 상담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름을 개명을 이제 하셨는데 딸도 이제 개명하고 근데 이거는 그분의 이제 본명이에요. 이제 본명인데 오늘 제가 이제 수업을 뭘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제가 이 사례를 이제 고른 거예요. 고른 건데 우리가 자연으로 치자면 자연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7과 8이 뭐냐면 열매예요. 열매고 또 금이잖아요. 여기서 금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은 앞으로 막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관성은 보다 내가 절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집에서 부모님한테 엄마 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게임 좀 할게 이렇게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았는데 게임을 더 하고 아이는 게임을 더 하고 싶은데 부모님과 약속한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은 뭐라 그러겠어요? 이제 게임을 끝나고 너 식사하라. 또는 게임이 끝나고 이제 공부해라. 너 약속한 시간 지켜야지 하고 이제 부모가 자꾸 이제 가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애들 입장에서는 마무리를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입장에서는 7과 8 관상을 안 좋아하죠. 게임을 몇 시간 하고 놀아야지만 되는데 사실 게임을 더 하고 싶어. 근데 이제 부모하고 약속한 시간이 끝났으니까 어때요? 끝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좋아해 애들이? 야 너 게임 이제 오늘 하루 종일 했는데 몇날 며칠 계속 해놓으면 애들이 나중에 지겨워서 또 그만둘 수도 있어. 근데 어떻다? 부모하고 약속, 규율을 지키자고 할 때는 우리가 식탁으로 와라, 너 이제 공부해라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이 평간이에요. 그것은 정간은 아니에요. 평간은 뭐냐면 만약 게임을 하지 약속 시간을 거기까지 해라 했는데
얘가 안 지켰어. 그러면은 나중에는 부모님 화가 나면 가서 두들겨 패는 엄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도 안 하면 두들겨 맞는 게 편간이에요. 강제성을 띠는 거. 그래서 정가는 헌법이야. 어? 편가는 군법이에요. 그래서 편가는 군인 경찰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그룹을 무리짓게 되면 그 그룹을 지키고 보호하고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이 필요하고 그것이 즉 통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그 편가는 군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게 어디 있나? 요 앞에 있나? 여기 있잖아요. 자, 우리 이순신 장군 편간이에요. 편간이고 어때요? 요 선비 있죠? 선비 행정관이 정관이죠.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서 차이를 좀 느끼시면 이름을 상담할 때 이 정관과 편관의 차이점을 좀 느끼지 않겠는가. 제가 그래서 오늘 요 이름을 가지고 제가 또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름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뭐 편관, 정관에 대해서 뭐 질문하셔도 되고 질문하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질문하시기 바라요. 자, 누가 질문 하나 볼까요? 제가 끝내면 이제 또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어. 정관 편관에 대해서는 이제 다 아시겠죠? 응? 구속하는 거, 강제, 어, 강제성, 구속성, 군법이잖아요, 군법. 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자, 우리가 그렇죠. 우리 그 맥스웰 선생님이 7위 중첩이 되면 건강에도 영향이 있죠 했는데 그 맞습니다. 건강에 영향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분한테 얼굴에 혹시 뭐 이렇게 얼굴 쪽으로 해서 제가 좀 물어봤더니 본인이 그 얼굴에 흉터가 굉장히 좀 심하게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327을 극하는 거하고 우리 김채연 선생님이 질문하셨는데 327을 극하는 거하고 4가치를 극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그게 효과가 있냐고 했는데 자, 우리가 양은 양을 극을 하는 것이 더 세고 음은 음이 극하는 게 더 세요. 그래서 뭐냐면 3은 양이고 7도 양이죠. 그러면 3이 양이니까 양과 양끼리 싸웠을 때 더 그 세력이 크고 음과 음이 부딪혔을 때 더 그게 파급이 커요. 그러니까 4가 7을 극하는 것보다 3이 7을 극하는 게 더 세겠죠. 3은 양이잖아요. 7도 양이고 4는 음이고 7은 양이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3하고 7이 만나죠. 3하고 7이 만나니까 양과 양이 만났죠. 그러니까 이게 더 센 거죠. 여기서 보면 4가 7을 극을 하는 건 좀 약해져. 왜? 이거는 음이잖아요. 7은 어때요? 양이고. 4가 원래는 8을 극하는 게 사실은 더 센 거죠. 근데 우리가 중첩이 됐을 때는 우리가 3, 4가 이렇게 극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좋게 보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3과 7이 맞는 것은 파급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별거를 부부 사이에 별거 중이었기 때문에
안 좋으니까 아예 아이를 데리고 외국에 나가서 좀 떨어져 살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은 이름이 어때요? 여기 77이 또 있고 또 여기서 어때요? 3하고 7이 만나니까 이분이 이제 다시는 합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양과 양이 우리가 비견은 양이고 식신도 양이고 또 편제도 양이에요. 또 평간도 양이고 또 편인도 양이고 근데 음은 뭐예요? 겁재가 음이고 상간이 음이고 또 정제가 음이고 정간이 음이고 정인이 음이죠. 이거는 뭐냐? 이건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이건 사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성명학은 사주의 원리를 접목해서 만든 통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본은 사주이죠. 어, 뭐 다른 거 가지고 뭐 원리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원리를 만들게 되면 그 원리를 만든 본인만 알지 다른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공부는 뭐냐면 마인드맵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인드맵. 저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 30대 중반 됐지만 걔네들이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제가 마인드맵을 시켰어요. 그때가 IMF였거든요. 그때 마인드맵 되게 비쌌어요. 한 달에 9만 원. 두 명이면 얼마? 18만 원이죠. 그 마인드맵이라는 것이 뭐예요? 연상법이잖아요. 우리가 이 동양의 성격학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우리가 심리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MBTI 성격 유형하고 이렇게 같이 제가 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선생님들 보시기에 좀 잘려서 보이는지 좀 모르겠네요. 왜냐면 요걸 제가 정리를 못했네. 요거 이제 이분 이름이고. 자, 그러면 또 볼까? 질문. 아, 사주에서 식신제살이 좋게 평가되는데 그렇게 해석돼서는 안 되겠군요. 또 신약사주의 이름의 겁재이는 식상 3이나 4로 설계시켜줘도 비견일은 설계시키시면 안 되는 거죠. 비견일은 양쪽에 인성 9나 0으로 그렇죠. 그렇죠. 음. 그 칸예빙 장관님 저기 칸예빙 장관님 얘기도 맞고 우리 그 식신 제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최련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이렇게 편간이 강할 때 어? 제살 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편간을 살이라고 하잖아요. 응? 편간을 살이라고 하니까 식신이 살을 눌러주면 좋죠. 어? 식신이 살을 눌러주면 좋지. 그것이 사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고 이름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죠.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서 3이 식신 제설 해주면 좋은 거죠. 8이 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양의 성격학 그것이 뭐냐면 사주 명리학에서 나오는 성격이잖아요. 그것을 제가 이제 동양의 성격학이라고 딱 이제 이렇게 제가 이름을 했어요. 왜냐면 어, 심리 상담사, 심리 분석사들이 이것을 갖다가 공부를 할 때 뭐 사주를 알아야지만 공부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허니 선생님이 뭐 쓰셨다가 취소하셨네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이제 계획이 뭐냐면 이름하고는 별도로 성명학 말고 동양의 성격학하고 MBTI를 연결시켜 가지고 왜냐면 저는 마인드맵식으로 저는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원리를 알잖아요. 그 원리를 가지고
겉으로 드러난 것 말고 원리를 가지고 저는 이제 마인드맵이래. 그 MBTI하고 해서 그 동양의 성격하고 그 MBTI의 그 서양의 성격 유형 검사하고 같이 결부시켜서 따로 강의할 거예요. 이제 이름은 별도로, 이름은 성명학 별도로. 심리 상담사들, 우리가 왜 심리 상담사, 뭐 심리 분석사, 직업 상담사 이런 분들이 자격증 따놓고 못 써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내담자한테 다 의존하니까 내담자가 얘기하는 거 가지고 상담을 하려고 보니까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 영상, 요런 이름은 아니 요런 성격은 동양의 요런 성격은 장점과 단점이 어떻게 난다고 그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제 따로 반을 만들어서 이제 6월 달부터 제가 할 계획이에요. 또 질문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화는 양의 기운이고 우리가 금수는 음의 기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름에서도 마찬가지야. 이름에서도 음과 음양이 다 골고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양이 너무 양만 많아도 안 되고 양은 뭐예요? 1, 2와 3, 4가 너무 많으면 안 되죠. 그게 양이 많은 거예요. 또 7, 8과 9, 0이 많다. 그건 또 음이 많은 거야. 계절적으로 본다면 아까 양하고 음하고 어때요? 비견, 식신 그런 거 말고 그건 또 이제 음양의 기준이지. 근데 우리가 또 계절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성명학은 사주 원리를 접목했기 때문에 이건 다 자연이에요. 자연학이고 계절학이죠. 계절학. 그래서 동양의 그 성격학은 서양의 그런 성격 유형 검사를 더 한 차원 더 높아요. 몇 차원이라도 더 높을 수가 있어요. 서양은 어때? 다 내담자한테 의존하잖아. 선생님들 이름을 잘 보면 나중에 사람이 보여요. 자, 또 궁금하신 거? 우리가 이 7, 8이 사람이 너무 많으면 7, 8이 많으면 좀 성격이 좀 차가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이 없습니까? 자, 질문이 없으면 이제 제가 또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또 90, 9와 0과 관련된 그런 또 심리 그런 걸 가지고 제가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뭐예요? 7과 8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식신제살 그건 어떤 것이다. 우리가 이 평가는 군사력도 돼요. 군사력. 철의 힘이에요. 군사력. 우리가 이 농사 지을 때도 연작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다 이게 평간이다 정관이다 이것이 직업에 따라서 어떻게 쓰느냐 또 다 틀린 거죠. 우리가 트랙터로 농사 짓는 사람하고 호미도 없이 농사 짓는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수렴 기운이고 절제하는 기운이고 무리하지 않는 그런 것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는 또 구와 영과 관련된 그런 이름을 가지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